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28일 저녁 7시입니다. 1시간 남짓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무엇이 그리 급한지 기다렸다는 듯이 박지원 씨를, 약점 많은 박지원 씨를 국가정보원장에 임명했습니다. 임기는 내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박지원 씨는 인생 말년에 고생하게 생겼습니다. 국가정보기관장은 그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역대 국가정보원장, 안기부장, 정보부장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제 박지원 씨는 그 선배들 명단을 쭉 펼쳐보고 한번 읽어봐야 될 것입니다. 김재규, 이후락, 장세동, 임동원, 그리고 최근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그리고 김형욱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도 그들과 같은 선상에 서지 않으려면은 사실은 그만둬야 되죠. 자, 이제는 늦은 것 같습니다. 정보맨들로부터는 경멸을 받는 사람입니다. 국민들로부터는 불신을 받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미국으로부터는 회피 대상일 겁니다. 다만 김정은으로부터는 쓸모있는 바보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지원 씨의 운명은 두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한 사람은 어제 폭로된 남북 비밀 합의서 정상회담을 계기로, 김대중, 김정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에 30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그 비밀 합의서를 가지고 와서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준 제보자, 믿을 수밖에 없는 고위 공직자 출신이 폭로하면은 박지원 씨는 공개적으로 폭로하면은, 실명을 걸고 폭로하면은 박지원 씨는 그만둬야 합니다. 약속을 했어요. 또 한 사람 김정은이가 그 합의 문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김정은이가 폭로해도 그만둬야 합니다. 인생을 걸겠다고 했어요. 박지원 씨는. 두 사람 중 누가 먼저 폭로할 것이냐. 그래도 박지원 씨는 믿는 구석은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통합당은 끝까지 결자 해지 차원에서 이 비밀 합의서 문제를 물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 정보의 세계라는 것은 약점 잡기 경쟁입니다. 비정합니다. 정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약점 없는 사람이 이깁니다. 권력이 센 사람이 이기는 데가 아니에요. 약점 없는 사람이 이깁니다. 약점이 가장 많은 정치인으로서, 아마 한국인으로서 약점이 가장 많은 박지원 씨. 더구나 이번 호 월간 조선을 보시면은 아마 끔찍할 겁니다.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에 미국 내 비자금, 김대중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데 그 보고서에, 국정원이 만든 보고서입니다. 국정원이 만든 보고서에 여러 사람의 명단이, 관련자 명단이 나오는데 거기에 박지원 명단이 나옵니다. 김홍업, 박지원 비자금 관리책 이모, 이런 식으로 적힌 게 몇 군데서 나옵니다. 국정원은 김대중 비자금 관련자로 박지원 씨를 지목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국정원장에 박지원 씨가 임명되었습니다. 박지원 씨는 또 부패 전력자입니다.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살고 나왔어요. 대북 송금 사건은 직권남용으로 상당히 가볍게 넘어갔습니다. 그 이외에도 열거하려면은 제 입이
아플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정보맨으로서 매우 무능한 사람입니다. 어제 주호영 대표가 그런 식으로 들이대었을 때 박지원 씨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남북관계의 예민한 문제니까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도 부인도 할 수 없습니다. 유명한 공식이 있습니다. NCND, Neither Confirm Nor Deny. 그런 식으로 넘어갔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딱 잡아서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부인하니까 약점 잡히고 말았습니다. 부인함으로써 약점이 잡힌 거죠. 이분이 정치 구단 하는데 그건 웃기는 이야기고, 정치의 세계와 정보의 세계가 다릅니다. 더구나 국가정보원은 북한 노동당 정권과 총성 없는 전투를 하는 기관입니다. 여기서는 정보 하나로 사람이 죽고 삽니다. 그런 데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어제 당황하는 박지원 씨의 모습에서 정치 구단은커녕 정보 세계에서는 아마추어 중에 아마추어라는 것을 스스로 폭로하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에 국정원장이 되었습니다. 이 국정원장이 가장 어렵습니다. 정권 교체기에 앞으로 선거를 몇 번 치러야 되죠. 내년 4월 7일 재보궐선거, 부산시장, 서울시장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3월 선거, 이때 박지원 씨가 국가정보원이라는 조직을 선거에 이용하지 않을까요? 잘못하면은 절벽으로 떨어집니다. 더구나 임기 말년이 되면은 국정원장도 대통령도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권력층 내부에서 반드시 내분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박지원 씨, 이 약점 많은 박지원 씨를 국정원장에 임명한 것은 국민을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국군을 위해서이겠습니까? 국가 이익을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누굴 위해서입니까? 지금 한반도에서 박지원의 임명을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38도선 휴전선 남쪽에 있어도 몇 명 될까요? 김정은이 바라는 인사 아닙니까? 김정은이 바라는 인사.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박지원을 시켜서 김정은에게 뭘 해주려고 하는 겁니까? 도대체 뭘 해주려고 합니까? 혹시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대북 공작금 아마 1,000억 이상이 될 겁니다. 수천억 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손을 대서 김정은에게 갖다 주라는 뜻으로 김정은이가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자, 이제 박지원 씨는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박지원 씨에 대한 감시 감독을 해야 할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국가정보원의 직원들입니다. 국가정보원의 설립 취지대로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지 국정원장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도 북한이 가장 무서워했던 게 정보부 안기부였습니다. 국정원으로 이름 바뀌면서는 좀 달라졌지만은 김현희가 왜 바레인에서 체포되었을 때 청산가리 앰플을 깨물고 자살했는지 아십니까? 안기부에 불려가면은 고문받고 죽는다.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살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북한을 떨게 했던 조직이 정보부와 안기부였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장의 박지원, 그 국가정보원, 북한이 두려워하겠습니까? 만만하게 보겠습니까? 아니면은
흔들려고 하겠습니까? 국가정보원 전현직 직원들이 단결을 해가지고 정보를 지켜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반역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역자가. 여러분들을 수호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헌법 7조입니다. 모든 국민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한다. 여러분들에게 방패를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지시가 헌법을 위반하고 국가에 반역하고 하는 지시였다면 여러분들은 헌법 7조를 들고 나와가지고 그 명령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맹종할 때는 지시자와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도 감시를 해야 됩니다. 언론도 감시를 해야 됩니다. 특히 언론은 어제 공개된 비밀 합의서의 진위 여부를 기자들이 밝혀내야 합니다. 기자들이 오늘 동아일보로 보니까 주호영은 이렇게 주장했다. 박지원은 이렇게 주장했다. 하는 식으로 소개만 해놓고 판단이 없어요. 그러나 조선일보는 끈질기게 취재를 해가지고 양쪽 의견을 소개하면서도 이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식으로 취재를 했고, 뭐 중앙일보도 그런 투였습니다. 동아일보 참 실망스럽습니다. 기자들이 밝혀내면 될 것 아닙니까? 기자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기자들이 진실과 거짓을 밝혀내는 전문가인데 이거 하나 못 밝혀냅니까? 제가 팁을 드린다면은 이 문서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적어도 여러분들 기자들이 잘 익히 알고 있는 명사 중에서 10명 이상입니다. 얼마든지 결심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국민들이 박지원을 감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